네, 4월 15일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이 한창인데요. 요즘 국회의원 후보 못지않게 광역 기초의원들 분주한 시간 보내고 있지요. 국회의원 후보와 함께 유세 현장에 있는가 하면 각 캠프에서 직책을 맡아 대외적인 활동을 맡고 있기도 하고요. 근데 이걸 정당인으로서 활동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간의 특수관계로 봐야 할지 한 번쯤 생각해 볼 대목이네요. 최근엔 헌법재판소가 지방의회 의원도 공무원에 해당되는 만큼 그 지위를 이용해서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요. 전직 지방의원들은 이런 상황 어떻게 보고 있을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유튜브 전북 CBS 채널을 통해서도 좀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검색하셔서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김영근 전 전라북도의원 이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 도의원 지금 네. 지내신 지가 언제시죠? 꽤 오래됐습니다. 제가 네. 3선을 했고요. 삼선을 하시고. 네. 네. 지난 2016년부터 안 했으니까요. 2016년부터. 예, 예. 네, 계속 도의원만 삼선을 하신 예, 거예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2016년 이후에는 주로 어떤 활동을 하셨어요? 저는 공부가 부족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의 현실 또 실제 이런 것을 이론과 함께 믹스해서 네. 젊은 청년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공부하시고 네, 네. 가르치시고. 네. 네. 지금 당적을 혹시 갖고 계세요? 현재 당적은 제가 당적이 어떻게 됐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아, 네. 그것도 전혀 신경 쓰지 않으시고. 예, 예. 네. 자, 국회의원 선거가 지금 한창인데 뭐 그래도 옛날 생각 많이 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어떤 생각이 주로 드세요? 요즘 선거 보시면서. 가장 보면서 어떤 부분은 이 선거 운동이 좀 요사이는 좀 침체돼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도 보지만 사실은 지방 의원들이 각기 지역을 돌면서 선거 운동하는 부분을 저 개인적으로는 아프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직도 아프다? 아직도 이것이 바뀌지 않고 있구나 이런 풍경들이. 그리고 실제로 어떤 지방 의원한테는 제가 요구한 적이 있어요. 사석에서 제발 그러지 좀 말아라. 이를테면은 페이스북에 보면은 자기 프로필 사진 대신 후보의 사진들을 그런 경우 많죠. 네. 올려놓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그래요. 네 얼굴이 달라졌더라. 예? 네. 왜 그러냐? 이제는 그런 데에서 벗어나야 될 때가 아니냐. 마침 그 의원은 이제 그 소리를 들어서 그랬는지 자신의 네. 생각이 있어서 그랬는지 내렸더라고요. 바로. 프로필 사진을 바꿨던가요? 네네. 네. 오늘 이야기를 나눌 주제가 그건 것 같아요. 네. 네, 지방의원들이 왜 총선 과정에서 차기 선거도 아닌데 그렇게 열성적으로 선거운동에 나서야 되는지, 어쩔 수 없는 건지, 아니면 정당인으로서 의무를 다하기 위한 자발적인 건지, 전직 의원으로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정말 지방의원들 바빠요, 총선 때. 예, 아주 바쁩니다. 네. 왜냐하면은 각자 책임량이 있고 또 정당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거기에서 맡은 직분들, 또 선거관리위원회가 꾸려지면서 그 지역에서 거기에서 또 간부급으로 활동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내 선관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선거 책임량이 있는 거예요. 선거 책임량이? 예, 네. 이를테면은 자기 지역구에서 자기가 이를테면 국회의원 후보의 같은 정당이 국회의원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한다면 네. 그건 후보의 성적표가 아니라 그 지방 의원의 성적표가 되는 거죠. 네. 그렇다 보면은 그 성적표는 반드시 다음 선거에 공천에 또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 네. 그 비례대에서 어떤 이익과 불이익을 또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생명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앞에서 사실 이제 직전 인터뷰에서 음주운전을 했던 시의원 연결을 했었잖아요. 네. 그 시의원이 이제 지난 선거에서 뭐 18%인가 자기 지역에서 졌다. 네. 그래서 자기가 밤늦게까지 상가들을 돌아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게 그 이야기였어요? 이를테면은 그게 그 후보의 성적표가 아니라
내 그 자신의 성적표로 반영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뭐 몇 퍼센트를 줬다고 한다면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밤 늦은 시간까지 각 그 자기 지역의 상가를 돌고 주민들을 만나야 되고, 예, 그런 게 한편으로는 고달프기도 하겠지만 네. 이제 와서 후배들의 입장을 돌이켜 보면은 굉장히 씁쓸함하고 안쓰러움도 있습니다. 네. 한편으로. 그러면 선거 시기에 이런 총선 같은 시기에 지방 의원들은 자기 의정 활동은 안 해요? 거의 못하죠. 하루 종일 선거 운동 현장에 있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각 지방 의회에서도 선거 기간에는 그 회기를 피해줘요. 의회를 안 열어요? 네네. 네. 피해주기도 하죠. 이제 급하게 무슨 추가 경정 예산안이 있다든가 이런 것은 원 포인트 그 의회를 여는 법도 있지만 네. 이를테면 거의 선거에 그 전념하라고 네. 회기를 그 피해줍니다. 그러니까 일정까지 네. 의회 차원에서 조율을 해주는군요. 네네, 그렇죠. 네. 자, 이런 상황이 일단 뭐 이게 가장 큰 핵심일 것 같은데 본인이 원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뭐 본인의 성적표니까 당연히 본인도 원하겠죠. 제가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내가 이번 선거에 국회의원 선거에 정말 열심히 해서 당선시켜서 나도 그 차기 공천을 보장받아야 되겠다. 이런 경우도 있지만 대개 묶여서 그 세트로 가는, 이게 표현이 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세트로 가는 경우도 있고, 또 국회의원 후보들은 누구누구 지명을 하면서 나를 보좌해라, 뭐 나하고 같이 그 같은 동선을 같이 수행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아니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지방 의원들도 이제 정당인이잖아요. 현재 네.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정당인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네. 그러면 선거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느냐. 네. 뭐 이런 이야기. 또 국회의원들이라고 하는 게 사실 이제 기초의원들하고 서로 합의 또 잘 맞아야 되니까 네.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네. 같이 움직이는 게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도 좀 있기는 아니 있거든요. 주민 그런 의견들이 주민들 스스로가 말씀을 하세요. 주민분들이 예, 주민분들이 이를테면 그렇게 지금처럼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 반면에 대부분의 주민들은 보기 싫다. 시의원이 자기 일 안 하고 저렇게 선거에 매진해서 하는 부분은 이건 아니지 않느냐.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시민의식이 좀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국회의원이 하는 일과 지방 의원들이 하는 일은 확연하게 그 틀리거든요.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계속해서 시의원, 도의원들이 국회의원에 예속돼서 활동하게 된다고 한다면 지방의원들은 주민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만 바라보게 돼요. 지방자치, 지방분권 이런 것은 더 멀어지는 거죠. 네. 그래 한마디로 말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방에 살면서 지방자치를 요구하고 지방분권을 요구하는 게 사실은 이렇게 안 되고 있는 저는 원인이 저는 정당과 국회의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주민들 앞에서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강조하면서도 실제로는 선거를 통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은 내부적인 모습을 보이거든요. 네. 지방자치를 결국 그 정신을 훼손할 수밖에 없는 네. 현실. 근데 우리 김영근 의원도 이 전직이시니까 이런 말씀 자유롭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제가 의원할 적에는 저는 뭐 그런 네. 말을 잘 안 듣는 도의원이어서 아니 지방 의원들 사이에도 사실 이제 이런 그 총선 과정에서 국회의원들한테 줄을 서야 공천을 좀 받는 이런 게 지금 현실이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네. 네. 그러다 보면 곤란할 때가 당내 경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 후보들이 이제 나오잖아요. 그럴 때는 특히 곤란할 것 같아요. 이제 여러 가지 점이 네. 있지만 그 생사가 갈리는 거죠. 이를테면 어디에 줄 섰느냐에 따라서. 예, 어느 쪽에 네. 줄 섰느냐에 따라서 계속해서 그 정당 안에서 활동하는 그런 의원이 있는가 반면에 또 그렇지 못하는 의원들이 있고요. 네. 또 어떤 이제 국회의원은 자기가 당선이 됐을 적에 그걸 다 큰 틀에서 받아들여서 같이 하자. 이제는 네. 그 당 안에서 정당이라는 그 울타리 안에서 같이 활동하자 이런 국회의원들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고 네. 전혀 안 부르는
그런 의원들도 있고. 그럼요. 네. 저도 그 후자에 속했습니다. 예. 그런가요? 예. 전혀 네. 부르지도 않고 연락 두절인 사람들 음. 이런 국회의원들도 있어요. 네. 그런 사람들은 네. 다음 공천 과정에서 탈락하게 되고. 그렇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가서 고개 숙이지 않을 수도 없고 네. 주민들보다는 국회의원한테 고개와 허리가 더 숙여지는 거죠. 아니 그래서인지 이 총선이 딱 시작될 즈음에 보면 경선 과정에서 지방 의원들이 쭉 기자회견장에 다 함께 나타나서 네, 그렇습니다. 지지 선언 공개적으로 예, 해요. 예. 근데 사실 이걸 언론에서도 뭐라고 하고 예. 또 지역에 있는 유권자들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거든요. 예. 근데 매번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이유. 시민들의 눈치보다 이 해당 국회의원들의 눈치를 보는 게 더 필요하다. 예, 더 무섭죠. 음. 사실은 의원이라고 하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주민들의 눈초리와 주민들의 목소리를 무서워해야 되는데 주민들의 목소리보다는 이를테면 잘 나가는 정당이라고 한다면 그 정당의 국회의원의 목소리를 또 네. 국회의원의 눈빛을 더 무서워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음 지방선거 때 공천할 때는 이게 충성도라는 이름으로 공공연하게 떨어뜨리거나 뭐 붙이는- 국회의원 네. 충성도라는 그런 네. 그 항목은 없어도 정당의 그렇죠, 기여도가 그렇죠. 있습니다. 정당 기여도. 예. 네. 정당의 기여도. 그러니까 정당이 정당의 정당도 기지만 정당이 국회의원의 으로 또 그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표현될 수도 있죠. 이런 이유 때문에 기초의원들의 정당 공천제 폐지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건 저는 어떻게 보세요? 네. 저 개인적으로는 절대 찬성입니다. 저는 지방 의원들의 경우에는 지방자치 정신에 맞게 그 지역의 주민들의 어떤 삶의 애환, 희노애락을 함께 하는 사람이 저는 지방 의원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일각에서 정당 공천제가 유지돼야 된다는 입장을 좀 보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네.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워낙 떨어지다 보니까 네. 후보에 대한 변별력이 없다. 네. 그래서 사전에 좀 검증된 후보들이 출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정당 공천제 필요하지 않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우리가 사회가 많이 변하면서 소위 시험이라는 걸 많이 합니다. 뭐 이번에 그 코로나 19 때는 마스크를 오부제로 했지만 지금 정착이 돼 있거든요. 예, 마찬가지로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시민들의 시민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는 다소 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차츰 이런 부분을 더 주민 입장에서 저는 해야 되는 거지 정당의 입장만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를테면은 주민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을 무서워하게 되는 거고 정당의 방침에 맞춰서 자기 활동을 해야 되는 그런 그 폐단도 생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지방 의원들만큼은 공천제 폐지해야 된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꾸 개인적인 생각이다 그걸 네. 강조하시는 네. 이유가 다른 지방 의원들은 이런 생각들을 좀 안 가지고 계세요? 다른 지방 의원들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지만 정당이 울타리 안에 있으면 이런 목소리 못 냅니다. 공개적으로 이야기가 좀 어려워. 네, 그렇죠. 네. 아니 그래도 기초의원들 정당 공천제 폐지 정도는 좀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글쎄요. 예. 그건 다른 의원들, 그 현직 의원들한테 네.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 현실에서 갈 길이 먼 것 같은데 끝으로 좀 한 말씀 어, 부탁드릴까요? 지금 같은 질문은 다음 4월 15일 이후에 국회의원 당선자들한테 한번 그 돌아가면서 좀 물었으면 좋겠어요. 당선자 인터뷰 때 꼭 예, 예. 물어야 될 그런 예. 질문이기도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 찬성이냐 반대냐 물어봐서 네. 왜 찬성하는지 왜 반대하는지 그것이 과연 정당의 입장인지 시민의 입장인지 저는 그렇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고요. 지방자치 시대 우리가 항상 지방화 시대라고 하지만은 지방은 소외되고 항상 배고파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지방의 현실을 잘 아는 지방 의원들에 대한 독자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과 분위기가 조성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네. 때문에 하루속히 정당에서는 그 지방 의원들을 그렇게 매두지 말고 네.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좀 풀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이 말씀드립니다.
자, 김영근 전 전라북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총선인데 지방 의원들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었네요. 생방송 사람과 사람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